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4월 13일 지금 장마감 직후에 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1,000원, 20만 500원 뭐 왔다 갔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마감 직후인데 어느 정도 일단은 상승분을 다시 한번 반납하는 흐름 나와주면서 오늘 주주분들이 좀 개파락을 맞으면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촬영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20만 원 선 지켜주는지가 너무나도 관건인 게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마이너스 3%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이거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내용 너무나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고 강의 형식으로 좀 풀 겁니다. 우리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좀 잡으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뉴스만 봤었을 땐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는 이 구조, 삼성전자만의 구조를 봤었을 땐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은 자리라고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말간에 두 가지 악재가 있었죠. CPI 인상이 됐었죠.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 3월 달에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CPI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걸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로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 결렬이 나왔습니다. 노딜입니다, 노딜. 그래서 오늘 단기적인 충격을 좀 받으면서 하락한 출발을 했는데 미국은 트럼프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를 할 것이다 라고 좀 언급을 했고 미국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지속은 가능하되 협상이 일단 결렬이 되긴 했죠. 즉 끝난 게 아니라 더 불확실해진 상태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추가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이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유가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유가가 급등을 좀 해줬고 한 104달러 나오고 있으면서 100달러를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며 지금 이 원달러도 환율도 1,500원대까지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윗골이 보이시죠? 근데 이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지금 1,488원대로 하락을 해준 건 좀 다행이다라고 언급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투심이 꺾여가지고 선물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현물에서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5일 만에 나왔습니다. 5거래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주주분들, 이 3월 30일부로 저점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왜 이런 단계적인 리스크가 나올까요? 라고 여쭤볼 수 있습니다. 양봉이 개파락을 했는데 양봉이 나오는 건 좋은데 왜 외국인 수급들은 계속해서 빠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선물에서 롱베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은 뭘로 투자합니까? 이 달러로 투자를 해요, 달러. 주식이 올라도 이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달러 기준으로 했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해 버리니까 외국인들은 이 현물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메이저 창고, 344만 주 매도를 했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걸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현물보다는 이 선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좀 저조하다 싶으면 선물에다 베팅을 합니다. 왜냐? 선물에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에도 베팅을 할 수가 있고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물에는 레버리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수십 배, 수백 배 수익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2월 26일 날부터 고점을 언급드렸던 것도 선물 때문이었고 숏 포지션이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로 바뀌었고 결국 이 저점을 찍은 것도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저점이라고 좀 정확하게 맞춰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 선물을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선물에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죠. 근데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총 누적이 2조 4천억. 플러스죠. 롱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긴 해요. 2조 4천억이면 좀 적은 물량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주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총 누적이에요. 우리가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마이너스 6조에서 마이너스 7조 정도를 숏 포지션 가져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전환이 되면서 지금 플러스 2조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더 들어왔다는 거냐? 롱 포지션, 이게 청산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를 더하면 9조가 롱 포지션이 들어왔다는 거죠. 굉장하게 좀 많은 물량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물량이냐면 우리가 2월 달에 상승했었을 때 외국인들 보유 비중 한번 보세요.
네, 줄어들었죠. 매도를 했죠.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을까요? 외국인들이 롱 포지션을 10조를 가져갔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비슷하죠. 지금은 9조 롱 포지션, 이때는 10조 롱 포지션.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때처럼 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지금은 전쟁장이에요. 종전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흔들림이 나와도 제가 이때 저점 맞춰 드리면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단기적인 흔들림이 나와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대응을 하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매를 절대 하지 말자라고 강조를 드렸죠. 결국에는 이 구조, 롱 포지션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흔들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락 시작이 아니라 상승 중, 조정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20만원 라운드 피겨도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중이고, 또 한 가지 우리 근거, 우리가 베이시스를 같이 한번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베이시스를 같이 한번 보게 되었을 때, 베이시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물과 현물에 대한 가격 차이를 뜻해요. 근데 이 베이시스는 플러스, 빨간색이면 콘텐고 구조고 마이너스면 백워데이션이라는 구조라 해서 선물과 똑같습니다. 주가 상승,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건데 지금은 플러스죠. 플러스 얼마입니까? 거의 4 가까이 돼요. 이건 뭔 뜻이다? 강한 상승, 좀 미래를 보고 베팅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주주분들, 제가 3월 31일인가 4월 2일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3월 30일이 이날이었고 그 다음이 4월 2일도 이날입니다. 근데 왜 이때 갭상승 출발하면서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4월 1일 폭락 이후에도 이런 양봉, 갭상승 양봉이 나왔는지 이해를 하자면 3월 31일에 지수가 떨어졌는데 베이시스가 강한 콘텐고 구조 4.6, 그리고 4월 2일에도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4.82.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근데 지금 보세요, 주주 여러분.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콘텐고 구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오늘 솔직히 20만원 이탈했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언급드리긴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하지만 나는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똑같잖아요. 지금 롱 포지션 유입이 되고 있으며 베이시스도 지금 강한 콘텐고 구조고 4.36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갭상승 출발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보유자 분들은 홀딩을 하시되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여기서 신규 진입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이 어디인지 저점이 어디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악재가 두 가지였어요. CPI 인상이랑 협상 결렬. 보통 우리 주주분들은 다른 유튜브들 오늘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유튜브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안 나오죠. 왜냐? 외국인들은 이미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 주주분들 얼마 비중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휴전이잖아요. 종전이 아니에요. 언제 또 악재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객관적인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삼성전자를 끌고 가시면서 그냥 냅두시는 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고 있죠. 근데 하지만 저는 이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면서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주분들 1번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2번 선택하실래요? 당연히 2번 선택하셔야죠. 수익률 자릿수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얼마 비중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번호 하나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010-9857-2315. 위의 번호로 간단하게 이응. 우리 삼성전자 영상 시청하신 분인 거 제가 확인만 할 수 있게 간단하게 이응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 시청자님이라고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대응, 우리 저점에서의 대응, 이 시그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할 겁니다. 다 이해하셨죠? 우리 주주분들 꼭 객관적인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이응 한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고,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어렵게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하면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까지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수십 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대부분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서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클린룸 산업.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이 코스닥에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불량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제품은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도 같은 산업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1,300억 정도의 매출이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473억대예요.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매출 대비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재무 구조도 같이 한번 보게 되었을 때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보게 되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되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었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에 이제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 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요건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클린룸 산업. 두 번째,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기업이, 이 종목이 우리가 이 세력들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되었을 때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은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먼저 보는 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수익률 또한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같이 받아가고 싶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이 번호로 이응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어디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지,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 제가 대응 방법들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더 극대화하실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좋은 정보, 좋은 종목 영상으로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